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금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교의 직론을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었죠? 근현대 철학하다가 들레즈 하다가 들어왔었어요. 그죠? 들레즈 뭐 하다가 들어왔죠? subsistent.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조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existent의 서브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잠재성으로 이렇게 잠재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존위 뭐 이렇게도 하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다가 불교를 지금 또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두 부분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75법.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 서브지스트를 하면서 75법이 생각이 나면서 불교로 넘어왔거든요. 불교 이식론. 근데 불교를 하다가 75법까지 오니까 다시 서브지스트. 그만 줄여주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볼 것은 제가 불교 뭐 인도 얘기할 때 설일체 여부 얘기하면서 뭐도 하고 뭐 유식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비달마 이런 거를 깊게는 못 들어갔지. 그때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만법이 항유하다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공이라고 하고, 즉 그 바수만도하고 나가르주나의 그 갈림길, 세친과 용수보살의 갈림길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퉁치고 넘어갔냐면은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인식론적으로,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본 거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갔죠.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인식론. 제가 지금 인식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꼭 여기에서 다루고 싶었던, 인식론에서 다루고 싶은, 여기 근처에서 다루고 싶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들레즈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건. 어떻게 그 시기랑 그 시기랑 시기가 떨어져 있고 문화권이 떨어져 있는데 문제인식은 저는 같다고 봐요. 같다고 봐요. 문제인식, 접근하는 거.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이것도 한 시대의 그건지 모르겠어. 인도에서도 그 시대의 그건지 모르겠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 카스 제도 하에서,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뭐 그 간지스강 그쪽에 뭔가 그래도 뭐가 발달하고 복잡해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요 어느 그 한계 내에서지만은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그거. 중국이라면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거. 뭐 그리스라면은 뭐 그리스라든지 뭐 저 아니면 뭐 아랍 쪽이라면 각각 또 이제 뭐 어떤 그 인민재판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수사학, 그리고 또 어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 본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유일신을 찾아가는 또 여정, 뭐 이런 것들. 근데 현대의 과학이나 철학에서 그 인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랑 이 인도의 그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묘하게 겹친단 말이죠. 우선은 75법은 둘 다 사건을 다룬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건을. 75법을 75법에서는 이제 5개 정도로 그 이를테면은 카테고라이즈를 해가면서 약간 위계를 넣어가면서 5위 75법 그렇게 하면서 보지만은 그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제 스스로가 그거를 막 학습하면서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그랬던 건데 그거를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심리학이다. 저희가 그러잖아요. 달라이라마가 서구의 심리학자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그 불교는 심리학입니까? 심리학이다. 그러거든. 근데 아비달마 그거를 보면은 이제 구사론 거기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우리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아비달마 이쪽 부분에 뭐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것밖에.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그 법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읽었지만은 이런 거죠. 부처 선생님이 아이고 인식론 들어갈 이 다음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설명을 해야 조금 왜 양쪽이 좀 겹치나 사건 심리학 사건 그렇죠?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들레즈라든지 뭐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것은 또 뭐 미시혁명 이런 거에서 겹친단 말이죠. 거대 담론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하는 건 사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영역.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하는 거대 담론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푸코, 들레즈, 바디유 뭐 이런 양반들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저 알티세라든지 이런 쪽은 거대 담론의 성격이 있지만은 근데 이 부처 선생 시기에 있었던 것도 다른 시대, 다른 뭐 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 사람들이 다루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쫙 퍼져 있던 시기이고 그때 다뤘던 것들도 사건들을 다룬 셈이죠. 사건들. 사회적인 그런 거 아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지금 서양 거기 말한 것도 여기는 사회 사상이긴 하지만 미시 사건들을 다룬 셈이거든요. 푸크가 다룬 것도 그렇고. 아유 무리한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 정도의 역량으로 이런 걸 풀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네요. 근데 서브시스턴스와 75법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본다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지. 왜 부파불교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이 이제 안한다. 그 유명한 안한다. 안한다 선생이 진짜 너무 고마운 선생이죠.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그런 어떤 유산을 이렇게 남겨줬다는 게 머리가 막 그냥 천재니까 막 술술술 나오는 거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귀한 어떤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종교 신앙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말씀이 남으신 거고.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워요. 불자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너무 고마워. 예수의 말씀이나 그 부처의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2차 결집이 있었어요. 1차 결집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또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 아라한도 아닌데 뭐 여기 어디 들어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벽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75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주저주저 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도 있겠다 오늘. 지금 그렇게 안 춥거든요.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자, 안 추워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절벽에서 수행을 한 거야. 이게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깨쳤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죠. 저 부처 선생
또 저기 뭐 다 우리나라 뭐 선생들도 다 그렇게 했죠.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깨쳐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절주절 얘기가 딱 머리가 좋으니까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결집이 되고 우리가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또 2차 결집을 하고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근데 그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경률론의 이제 율의 이제 그 계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남방 쪽에서 보통 얘기되는 설이랑 또 이제 아비달마 쪽에서 아비달마 좀 뭐 어디 있을까? 한역으로 된 아비달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쪽에는 저 위쪽이라기보다 티베트 쪽에는 다 있어요. 다. 이슬람이 이제 13세기 앞뒤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모든 불교의 지층은 다 티베트로 왔어요. 모든 지층은.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세계 그 거의 많이 퍼져 있죠. 티베트 불교가. 그리고 풍부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익숙치가 않잖아요. 티베트 불교에 대한 거 어떤 거 그런 거 보면은 좀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해. 수준이 상당해요. 그 뭐 어떤 이해 수준이라든지 실천의 수준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때 했는데 두 가지 설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남방 쪽. 남방 쪽에서는 이제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뭐 오사 다섯 가지 어떤 일의 문제로 갈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어, 10계율, 10개 계율의 문제로 갈렸다고 하는 설이 있고 해요. 간단하게만 보면은 밑에 그거는 이제 아라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재미도 없고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한 20년, 2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오사를 좀 정설로 인정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10개의 그 그 문제로 그 한역된 거를 우리는 아비달마를 그래도 가지고 왔으니까 아비달마라든지 그 세친 뭐 용수 뭐 이런 데까지는 한역 불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체가 다 뭐 남방 이런 거 그리고 그 이후 거까지 다 올라간 게 티베트 불교고 티베트 불교가 그 허술한 게가 아니에요. 티베트 좀 이상하다. 뭐 이쁜 거 만들고 허물고 그런 것만 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라져. 근데 갈라진 게 밑에는 복잡해 조금.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아라한도 뭐 완전히 아라한도 뭐 모르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뭐가 어쩌고 뭐 누구의 뭐 말씀이 뭐 어떻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갈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방 쪽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소금 같은 건 저장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12시 2분 정도에 점심 하루에 한 끼만 드시잖아요. 그쪽은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 스님들이 있고 12시에 먹고 끝나야 되거든. 근데 뭐를 뭐 똥 누거나 뭐 이러다가 12시 2분에는 먹어도 되지 않냐. 2분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유를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셔도 되냐. 그럼 12시까지면은 12시 전에 두 번 먹어도 되냐. 공양을 받으면 이제 두 번 하면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오사의 일은 제가 잘 사실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오사고 뭐 개울이고 다 그때는 쓰잘데기 없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온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인 관심이 더 들지. 근데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별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갈리지.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갈리는 거예요. 상자부는 이제 장로들,
이것도 이제 저게 해석이지. 우리 저 한약불교 되는 거에 해석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약불교에서는 소금 때문에 갈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방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상자부가 장로들이 보수적이었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12시 2분이 웬 말이냐. 12시가 딱이다. 이런 식이야. 근데 대중부는 2분까지는 봐줘야 된다. 2분까지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리는 거야. 갈리면서 파가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갈리면서 한 20개 정도까지 갈려. 갈리지만은 결국에 남은 것은 기록으로 남은 것은 두 개죠. 이제 밑에 빨리어를 하는 그 불교 그리고 한역된 아비달마 이렇게 된 거죠. 아비달마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으로 뭘 했냐. 부처 선생님의 말은 딱 하나야. 굳이 말로 하자면 말로 안 하는 뭐 이렇게 탁 내가 지금 꽃 같은 걸 들 수가 없고 라이터를 들 수는 없잖아. 꽃 같은 걸 들으면 이런 건데 굳이 말로 하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인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대상경이 돼버리는 거지. 아비달마가 아, 거의 신수대장경만큼 그렇게 분량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아비달마가. 아,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비달마가 어쨌든 일종의 대장경 비슷한 거란 얘기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어, 아비달마 구사로는 그거의 요약본 비슷한 거고. 아우 지금 디테일이 엉망이 돼가는 것 같지만은 핵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위안하면서 이제 구사론이 이제 그 세친이 앞으로 이제 세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같은 얘기를 한쪽에서는 심리학 사건의 심리학으로 심리학의 원자들을 찾은 거야. 그리스에서 물질의 원자라든지 정신의 원자 푸시케를 찾고 또 질서의 원자 숫자를 찾은 것처럼 코스모스 그런 걸 찾은 것처럼 사건의 원자를 찾은 게 이제 법이에요. 법 다름아. 대부분은 75법의 대부분은 그런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식론은 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때 그 하나의 원자라고 가정하고 거기에다가 한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 그리고 공은 이제 완전 다른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 것이고 사건이니까 확률이거든. 더 저는 그래서 확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들레주의 그 잠재성 이것도 확률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해하기엔 더 쉬웠거든요. 저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와요. 근데 이게 용어를 뭐 철학에서 확률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진 않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철학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건. 그래서 심리학이자 사건. 그러니까 심리와 물리를 다 다루는 거지. 75법에 그 대부분 근데 이제 근데 그게 모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인식 과정에 대한 사건은 뭐냐면 비커밍이랑 달라요. 변화랑 달라요. 사건은 늘 full us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게 이미 인식론의 비약이에요.
현대 근현대에 와서나 사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라고 하죠. 사건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돼야만 이벤트인 거야. 그렇잖아요. 변화가 아니라 사건일 때 크리스마스 새벽에 아까 비가 왔어. 지금 제가 이거 말한 것 자체가 나에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나에게 주관적인 이게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 인식론은 사건이 중요한 거야. 사건. 객관적인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는 H2O지 뭐. H2O. 근데 H2O는 비가 있어가지고 내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적인 원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인식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우리 식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식이 H2O한테 H2O냐고 물어봐요.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원자적인 것, 입자적인 것을 설정해서 정합적으로 설명이 가장 지금까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우 지금 좀 복잡해졌네. 자, 근데 3세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있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뭐 이제 75법에 나와 있는 게 안위설신이 이런 거 하고 색수상행식 뭐 이런 거를 쫙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사건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어떤 메커니즘, 인식하는 메커니즘. 사건이라는 건 인식인 거예요. 인식. 이해가세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라고. 근데 그거를 연기적으로 쫙 이렇게 그 하나의 다르마 소들을 만들어낸 거지. 소들을 그 설정을 하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이 아비달마 설일체유부에서는. 근데 아예 뭐 나눠서 뭐 3세 이런 건 저기 하자. 아예 3세 얘기를 해야겠네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에 그런 법들이 다 차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충되는 거 같잖아요. 재행 무상이고 재범 무아인데 아니다. 그 75법들이 3세에 꽉 차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차 있기 때문에 재행 무상이고 재범 무아라는 거야. 왜냐? 꽉꽉 차서 틈이 없기 때문에 꽉꽉 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건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각 부분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법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3세가. 이런 식으로 인식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렵죠. 아우,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네.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3세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조차 없다. 존재론적으로 본 공은 이것도 거친 거죠. 존재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인식론이야. 어떻게 보면은 인식론, 연기 인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공의 번역이 서구에서 처음에 엠프티니스였다가 그 다음에 그거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된 거지? 풀필에 해당되는 그 번역이나 오픈에 해당되는 걸로 같이 쓰이거든요. 이게 세칭과 용수의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픈리스 하면은 오픈으로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들레즈가 말한 잠재성이죠. subsist 확률이란 말이죠. 확률. 그리고 그거를 달리 말하면 사건의 확률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아트만 같은 건 없는 거지. 일자로 안 묶이는 거지. 동일성으로 안 묶이는 것이고, 이 세친이 말한 법 말고 이 그 용수가 말한, 용수는 공이잖아.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법 없다. 법도 없고 삼세도 없다. 삼세도 없다는 건 뭐냐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미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순간만. 근데 현재도 수직선에서 잘라내고 하면은 경험할 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방식인데, 어, 복잡하다 머릿속이. 잘 못해가지고 오늘 오늘 되게 지금 막 설레게 났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지금 보는 거는 5위 75법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75법. 그리고 제가 봄에 얘기할 때, 서일체육부 얘기할 때 만법이 항유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으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만법이 항유하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다르마 소들을 잡은 거예요. 소들을. 근데 그 소라고 하는 게 결정론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거율적인 것도 아니야. 원인 결과로 딱 하나씩 하나씩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과학적인 그런 저기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그것을 그런 소들로 꽉 채우고, 그런 것들은 딱 그 시간대에 항유하는 거야. 시간대, 각각의 시간대, 각각 그 좌표가 개에서 딱 거기에 항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바로 다음 때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 그리고 심리의 사건학이랄까, 대부분 다루고 있는 건 그거예요. 즉 75법에 대부분 다루고 있는 거는 마음, 식을, 대부분 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식을. 막 제가 아까 말한 거, 아우 75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75법에 대부분 식을 다루고 있어요. 색수상 행식에서 식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들레즈의 그 잠재성 부분. 바디우 기억나세요? 바디우 무한집합이 돼버리는 거. 무한집합. 일자가 아니라 무한집합이 되고, 거기에는 공집합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했던 그거 있죠. 아우 이거 이상하다. 이게 링크를 나중에 걸게요. 바디우 했던 거. 바디우 사평력 바디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체 여부는 그것을 하나의 소로서 인식론적으로 탐구한 거예요. 끝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탐구한 거지. 식. 그리고 제가 오늘이 지금 제가 이거 이 불교랑 관련해서 진행한 거, 인식론 관련해서 진행한 거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subsist, 이거를 들레즈 subsist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subsist는 늘 항유하는 거야. 잠재성으로 늘 항유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subsist로 가득 차 있다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사건으로 이벤트가 되는 거죠. 뭐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거 확률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말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무명행식에서 무명행식, 다식의 문제야. 이것도 무명행식의 문제도 이제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서릴체부랑 뭐 현대 철학자들의 그 인식론, 사건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의 인식론 이거지만은, 무명행식의 그 식,
거기에 배열되어 있잖아. 또 식이요. 식이 무명 행식. 행 다음에 식이 오잖아요. 그거 이제 뭐 전통적인 거 해설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은 이제 사건의 그 저기였지만은 배열이었지만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습이 되는 거, 습이 되고 일치의심조로 어 행위식이 되는 것. 아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그 이거는 자료 없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미생물학을 좀 더 나중에 도서관 열면은 공부를 해 가지고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아, 생각했던 만큼 너무 안 돼 가지고 좀 그렇네. 아,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올려놓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